11월 27일 토익 점수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어떡하지 구원입니다. 이번 시험 뭐 나올지 걱정되신다고요? 그럼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토익 문제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제가 구원버스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익 어떡하지? 자, 일단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푸셨으면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문제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전치사 문제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간, 장소, 전치사 문제는 꼭 한두 문제가 나와요. 주로 뒷단어 딱 봐주고 이게 시간이네, 이게 장소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단 이제 그것이 시간 중에서도 시점하고 기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뭐 장소 중에서도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냐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냐 구분해서 그거에 맞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가 전치사 자리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빈칸이 있는데 the summer season이라는 명사의 덩어리가 있고요. 콤마가 있고 나서 문장이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일단은 이거는 전치사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전치사가 아닌 거를 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A번은 부사밖에 안 되니까 소거해주고, 그 다음에 well도 부사니까 소거를 해줍니다. 물론 only라는 단어는요, 명사 앞에도 오는 특이한 부사긴 해요. 그래도 only하고 명사가 한꺼번에 부사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빈칸부터 콤마까지가 한꺼번에 부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기 중에 전치사부터 골라주고 시작하는 거죠. before도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between도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게 summer season이죠. 이거는 그러면 장소의 느낌인가 아니면 어떠한 시간의 느낌인가 봤더니 season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를 골라주는 거구나. 근데 between은 물론 시간하고도 쓸 수 있지만 between은 보통 A and B가 오죠. 혹은 뭐 5시하고 6시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뒷단어를 딱 봐서 between은 복수형이 아니니까 어차피 소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름 시즌 전에라는 B번으로 답을 할 수 있는데 before뿐만 아니고 시간의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문제가 꼭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니까 뒷단어 위주로 보고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름 시즌 전에 리조트가 will have to assess 이 단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assess라는 것은 access랑은 다른 단어인데 access는 어디 접근하다지만 assess는 평가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잠재적인 안전 문제들을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이 문제도 전치사 문제인데요. 전치사가 일단 시간, 장소 전치사는 가장 많이 나오지만 해석을 꼭 해야지 풀리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유 양보 전치사라고 하죠. 때문에 불구하고 요게 꼭 한 문제는 나와요. 이 문제 나오면 일단 보기를 봤을 때 이러한 전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벌써 내임새가 나는 거예요. 왠지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해석 한번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맞겠구나 라고 해석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게 되면 답이 되는 그러한 이유 양보 전치사가 있고요. 포함, 제외, 추가, 대체 전치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딱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과나 배나 딸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포함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제외 전치사인데, 이거랑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추가 대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추가 대체의 관계라는 것은 사과에 추가해서 딸기를 얘기하는 거죠. 과일에 추가해서 딸기라고 하지 않아요. 대체라는 것은 사과 대신에 뭐 귤을 먹겠습니다. 같은 과일의 계열. 그래서 이 추가 대체는 같은 계열의 단어가 오고요. 포함 제외라는 것은 하나는 포괄적인 거, 하나는 구체적인 이런 관계. 과일과 사과의 관계. 추가 대체는 사과와 배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이 답이 되는 문제는 일단 보기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해석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for는요, 토익 시험을 보면 3번 정도 보면 1번 정도 답이 되는 게 for예요. 보통은 뭐뭐 때문에, 뭐뭐 용도로,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로 해석되면 for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보기를 먼저 슬쩍 봤더니 다 전치사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에서 꼭 나온다고 했었던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간이나 장소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기 중에
next to라는 게 뭐뭐 옆에라는 단어니까 혹시 이게 답이 되려면 바로 뒷단어에 어떤 장소의 개념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큰 규모의 초기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전혀 지금 뭐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opposite이라는 것은 뭐뭐의 맞은편에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장소랑 어울리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게 장소의 개념은 아닌 거잖아 라고 생각이 든 순간 우리의 시선이 불구하고 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단어가 하나 정도 딱 들어가 있으면 벌써 이거는 너 해석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석해서 풀어봐 라는 문제니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줄 때 이런 despite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내용이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기에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한 거예요. 뭐 투자 같은 거, 우리 주식 같은 거 막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it didn't take much time.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회사가 뭐가 되는 거? 수익성이 나게 되는 게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초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게 D번이 말이 되나? 순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초기 투자금이 되게 많으면요. 수익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렸는데 바로 수익이 들어왔다. 초기 투자는 어마어마했는데 이건 내용상 뒤집어지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양보 관계가 맞구나. 해석도 자연스럽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D를 답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 꼭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석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익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역시 기타 전치사 문제 하나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앞자만 따서 주범근이라고 불러요. 주범근. 주제, 범위, 근거의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는 안 나오지만 두 단어 이상의 전치사 표현도 가끔씩 나오니까 고득점 필요한 친구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 전치사라든가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나 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해석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기를 먼저 딱 봐주는 게 좋고요. 딱 봤더니 시간이나 장소가 있나 혹은 양보 이유의 계열의 단어가 있나를 봤는데 그런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concerning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concerning 또 뭐 about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을 주제 전치사라고 불러요. 이런 주제 전치사가 있으면 역시나 해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요 앞쪽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When commenting on his company 그러면 그의 회사에 대해서 커멘트를 할 때 커멘트는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회사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었을 때 밥이라는 사람이 하이 레이팅을 주었다. 여러분 에듀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듀윌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소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뒤쪽에 봤더니 이 좋은 등급에 관련된 내용이 붙어요. 뭐에 관해서? 베네핏 패키지는 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퍼크스라는 거는 뭐냐면 혜택이라고 불러요. 비금전적 혜택 같은 거.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러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주제 전치사가 자연스럽겠구나라고 일단 느낌이 오죠. 이 주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좀 해줘야지만 확신이 생기는 전치사고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나머지 전치사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towar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향을 나타낼 때 써요. for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도 있고요. 또 뒤쪽에는 주로 목표 같은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 할 때 주로 쓰는 거고 after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after 뒤에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뭐 이런 복지 같은 게 시간의 개념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along with는 추가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려면 여권도 챙기고 탑승권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탑승권과 함께 여권을 챙긴다. 그럴 때 쓰이는 추가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높은 등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컨서닝으로 가는 게 맞겠더라. 해석을 해서 푸는 이 주제, 범위, 근거 전치사가 역시나 시험에 나올 내용이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푸셨으면 여러분들은 동사 어휘 문제 매 회마다 나오는데 그냥 막 해석에 의존해서 또 막 이렇게 풀죠. 근데 적어도 한두 문제는 해석 없이 푸는 문제예요. 어떻게 푸냐면 목적어를 딱 보세요. 그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풀 수 있고요. 이른바 자타 구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목적어 없어요. 뒤에 싹 다 괄호치고 빼내버리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자동사가 답이 되는 이런 문제 자타 구분하면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 대절이냐 아니면 사람의 대절이냐 투동사냐 아니면 목적어 투동사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게 뭐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빨리 풀고 싶으면 뒤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수동태구나. 수동태인데도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하는 동사가 뭐겠니? 그게 바로 expect라는 단어고요. be expected to 그러면 뭐뭐 하도록 예상되다 혹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뜻이 있는 표현이 돼요. 모든 방문객들은 착용을 하도록 기대된다, 예상된다 혹은 착용해야 된다. 안전장구를 뭐 하기 전에 공사 건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올 때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게 학생들이 to까지만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strive to 들어봤거든.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수동태일 때 to를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능동태일 때 to를 좋아하는 것이냐 이런 구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strive를 답으로 하고 싶으시면 앞에 비동사 없어야 돼요. 그냥 strive to 이렇게 가야 되고 worried라는 것은 뭐 투부정사랑 상관이 없고요. about 같은 전치사 좋아하죠. maintain도 역시나 투부정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번이 눈에 헉 들어와야 되고요. 해석으로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해석 없이 푸는 동사의 문제가 2개 정도 나오는데 목적어 딱 봐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매 회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요. 꼭 또 한두 문제는 전치사를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나와요. 그게 명사 문제일 때도 그렇고요. 형용사 어휘 문제일 때도 그렇고 동사 어휘 문제일 때도 전치사 보고 그냥 딱 답을 결정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봤더니 뒤쪽에 about이 있네. 그러면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우선순위로 채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짝꿍 어휘라고도 부르는데 전치사와의 짝꿍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래 내가 목적어를 딱 봐주고 풀어야지 제한사항들 그 제한사항들을 뭐 하는 거지 고안하는 거 device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tutor는 우리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substitute라는 것은 대체하다라는 단어고요. 서브밋은 제출하다인데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 뒤에 to가 있네요. 근데 이 to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to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뭐뭐 쪽으로의 뭐 해결책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회사 야유회라는 말이 to를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 이 문제는 애초부터 여기 적혀져 있는 동사들 중에 A를 B 쪽으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을 갖고 있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죠. A to B로 갈 수 있는 동사 뭐밖에 없느냐? 바로 submit이라는 동사밖에 없죠. 이거를 집어넣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당신은 제한사항을 제출해도 됩니다. venue라는 것은 행사 장소라고 불러요. 근데 다가올 회사 야유회에 대한 행사 장소 그런 거에 대한 제한사항들 여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제출해도 되는데 누구한테? 뭐 미스터 소운한테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서 D번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A나 B는 전치사의 어울림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A2보다는 A4B라고 해서 대체하다라고 했을 때 B 대신에 A를 쓰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밀크 대신에 우유 대신에 치즈를 쓰겠다. 그러면 치즈 for milk 이렇게 쓸 수 있는 대체하다의 단어지 이렇게 어디 쪽으로 보내다라는 말과 어울림이 딱히 없는 단어. 그래서 얘는 submit이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험에 나올 부사 어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꼬박꼬박 한두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부사 어휘 문제는 일단은 딱 시제를 보고 풀리기도 하고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딱 있더라. 그러면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들이 답이 되고요. 딱 봤더니 그냥 형용사의 앞쪽에 있더라. 그럼 이런 단어들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명구 같은 거 있죠.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 그런 거 앞에 밑줄이 있을 경우에 또 답이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초점 부사라고 부르는데 비교급을 좋아하는 부사라든가 증가 감소를 좋아하는 그런 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 무턱대고 그냥 다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런 단서를 가지고 풀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딱 봤을 때 저는 보자마자 바로 A번을 그냥 소거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will be라는 거 미래 시제죠.
근데 recently라는 것은 최근에잖아요, 우리. 내가 최근에 밥을 먹을 것이다. 이상함이 느껴지죠. 그죠? 최근에 뭐뭐 했다로 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과거나 현재 완료랑 쓰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relatively라는 거는 비교적으로라고 해요. 나는 비교적으로 밥을 먹는다. 이상하거든. 비교적으로 뛴다. 비교적으로 간다. 이게 동사 수식해 주는 게 어색함이 있어요. 비교적으로 작은, 큰 이런 거 딱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나 부사를 좋아합니다. 형부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교적 그러면 un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일단은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얘는 수식해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뭐 비교적 많은, 적은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이용 가능한 이런 것과 그닥 어울림이 적어 보여요. 자, 근데 이제 considerably라는 것은 상당히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증감 부사라고 해서 증가 감소를 상당히 좋아해요. 뭐 상당히 증가했다, 감소했다. 혹은 상당히 더 큰 이런 그 비교급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라던가 비교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벌써 이게 딱 거부 반응이 느껴져야 돼요. 몸에서 왠지 이거 답이 아닐 것 같아. 근데 딱 봤더니 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랬을 때 잘 쓰는 말이 이 temporarly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B번을 딱 집어넣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리라던가 시제를 보고 어느 정도 오답속어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긴급한 그런 복구 과정 때문에 약간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토익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푸셨으면 형용사 어휘 문제든 동사의 문제든 사람 사물을 구분하는 문제가 꼭 하나쯤은 나와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인어놀이 동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inform, assure, notify, remind가 답이 되고 싶다면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이거 사람이 딱 있을 때 답이 돼서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바닷가에 인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어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어부가 있었대요. 어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부, 여기 어부. 자, 근데 이 어부가 인어한테 데이트를 신청했다. 데이트, 그죠? 대절.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이 인어놀이 동사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또 이런 컨택트 같은 것도 사람이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express는 보통 감정이나 견해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우리 재능 있는이라는 단어 있어요. talented. 재능이 있는 컵.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거 사람 삶을 구분해서 풀리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였는데 비동사 뒤에 있는 빈칸이니까 주어를 보란 소리죠. 근데 주어가 growth, 성장. 성장은 사물입니다. 그럼 바로 사람 좋아하는 형용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willing 같은 거. 뭐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거. 반대말 있죠. 우리 꺼리는 거. reluct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luctant. 뭐 이런 식의 단어들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기를 꺼리고 사람이 뭐 하려고 막 하고 various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다양한이라는 소리인데 다양할 수 있으려면 복수가 다양할 수 있는 거야. 단수랑 어울리지 않죠. growth가 지금 복수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소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irit라는 게 쪼개지는 거고 limited는 한정되는 건데 이제 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봤더니 가전업계의 성장이 어떻게 됐냐면 올해에는 나눠졌다. 성장이 쪼개지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색하다. 성장은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해드렸던 이런 포인트를 적용하면 보기의 일부를 소거하는데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짝꿍어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역시 나올 거고요. 이런 거예요. attend, hold, host, organize 그러면 그 다음에 밑줄 딱 거놨을 때 벌써 행사명을 답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이 너무 좋아하는 짝꿍인 거죠. 구원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 학생이 구원하니까 10원이 떠올랐어요. 그건 짝꿍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오답이에요. 구원하면 토익 이런 거. 최근에 그러면 뭐뭐가 되어진 이렇게 PP로 연결이 되고요. reasonable 하면 price 이런 식의 어휘를 우리는 짝꿍어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풀리는 게 꼭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렇게 painted라는 말이 왔는데 이게 과거 분사라는 거죠. 보기 중에 과거 분사를 짝꿍으로 되게 좋아하는 어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롭게 뭐뭐된, 최근에 뭐뭐된 이런 표현이에요. 보기 중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있죠. freshly라는 것은 여러분 fresh 하면 자꾸 신선하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freshly는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freshly baked 그러면 막 구워낸, 갓 구워낸 빵 뭐 이럴 때 쓰지만 이게 꼭 진짜로 무슨 신선한 그런 냉동 무슨 식품, 야채 뭐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freshly painted 그러면 막 칠해진 로비가 뭘로 데코레이트가 됐냐면 많은 그림들, 근데 뭘 연예인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림들로 데코레이션이 되어져 있다라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페인티드랑 딱히 뭐 이런 짝꿍이 없어요. 어울림이 없어요. 베이글리는 모호하게 이런 뜻이고요. 파이낸셜리는 재무적으로, quietly는 조용하게. 근데 이거 D번 써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짝꿍이 없지만 해석을 했을 때는 왠지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용하게 페인트 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용하게 칠해질 수 있는 복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떠들면서 칠하면 안 되는 것이냐? 떠들면서 칠해도 하여튼 칠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대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만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D번은 그런 짝꿍이 없고 오답이고요. B번이 답이 되는 freshly는 갓, 막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토익 문제가 다 이렇게 뭐 하면 뭐가 답이 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만 푸는 사람들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30%가량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의미 관계로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들은요. 너 대놓고 해석할 수 있어?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단서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줄 테니까 그걸 보고 답을 결정해봐. 혹은 반대로 이런 부분을 줄 테니까 그 뭐뭐 하기 위해서 부분의 내용을 결정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잉 그린이라는 것은 친환경을 계속하는 거예요. 친환경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회사는 카풀을 추천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친환경 하려면 최대한 카풀을 많이 해야지 되겠죠. 그래야 자동차를 타는 그런 어떤 숫자가 줄어들고 대기가스 배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천이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그 회사 카풀을 추천했대요. 그건 왜 그런 거냐? 친환경 쪽으로 계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컨티뉴가 답이 되는구나. 이런 문제를 우리는 논리 관계, 의미 관계로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나 또 이런 뭐뭐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계열의 부분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단서로 잡으세요. 예를 들면 도로가 갑자기 개방되었다 답으로 할 거야. 폐쇄되었다 답으로 할 거야. 근데 뒤쪽에 기대치 않은 폭우가 있었대요. 기대치 않은 폭우가 있었으면 도로를 갑자기 개방할까요? 폐쇄해야 되겠죠. 글로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폐쇄가 답이 되는 거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냐 회사가 아주 잘한대요. 요새 막 경기가 안 좋아? 근데 막 그 회사 막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 뒤집어지는 거구나. 안 좋구나. 그래서 침체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바로 의미 관계로 푸는 30%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주변에 몇 단어만 보고 내가 너를 짝꿍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리 와 하고 풀면은 그냥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짝꿍으로 푸는 게 아니고 내용 전체를 해석해서 의미 관계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딱 나왔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 목적어 딱 혹시 어울림을 보고 이게 목적어만 봐주고 풀 수 있는 문제인가를 1차적으로는 도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안 된다 싶어.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이 부분이 단서로 딱 나오는 거구나. 느껴야 돼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봅시다. Operation Instructions라는 것은 우리 작동 매뉴얼 같은 거 얘기해요. 사용 설명서를 설치할 거야. turn out이라는 것은 판명되다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적으로 어색해 일단. review는 검토하는 겁니다. prevent는 막고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적어 정도만 봐도 이미 마음의 한 90%는 그래 설명서를 좀 봐야지로 연결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투부정사랑 의미가 맞는지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생산 절차들을 정확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뉴얼 같은 거를 조금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토해라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 중에
자, 제가 지금은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목적어 가지고 풀 수도 있는 걸로 나오지만 때로는 보기 중에 만약에 이그노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그노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고 그냥. 그러면 작동 매뉴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내용이고 그러면. 그리고 혹은 작동 매뉴얼을 자세히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보기 중에 약간 반의어 계열의 단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는 100% 의미 관계를 따져서 푸는 거니까 꼭 의미 관계 확인해 보시고 푸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를 할지라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분이 등장하면 저 부분이 문제 푸는데 좋은 단서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꼭 해주시고 풀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네, 화면 잠깐 멈추고요.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어차피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근데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뭐 그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고 나서 보통 이렇게 길이가 긴 문장의 반대쪽을 보면 이쪽이 풀린다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잡음이 감지가 독립적으로 감지가 된다로 갈 것인가, 따로 그다음 배열리는 거의 감지가 안 된다로 갈 것인가, 인간의 귀로는. 근데 아직은 풀 수가 없죠. 근데 봤더니 그렇지만 장치를 사용해서는 들을 수 있다라고 딱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인간의 귀로는 못 듣지만 장치로는 들을 수 있다. 이런 관계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배열리 거의 뭐하지 않다 답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면 so that이 벌써 보이잖아요. so that은 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절이 이만큼 잔뜩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 저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보고 나서 여기를 결정해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쪽에 수신자들이 단지 계획된 그러한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진 자료 그들을 위해서 계획된 그러한 자료들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문서들이 어떠한 식으로 나누어져야만 될까? 이 사람은 이 문서를 안 봐도 돼요. 저 사람은 저 문서를 받아야 돼. 이 청중 중에서는 신입사원도 있고 경력사원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신입사원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을 다룬 그런 문건들은 굳이 경력사원들한테는 나누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들은 어떠하게 나누어져야만 하는가? 1번 주의 깊게 나누어져야 될 것인가? 예의 바르게 나누어져야 되느냐? 빨리 나누어져야 되느냐? 액티브는 막 적극적인 거죠. 막 성격이 그냥 막 아주 활발해. 그럼 아유 오셨네요. 이렇게 나눠져야 다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뒤쪽에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구분을 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서 주의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는 매 회마다 나온다는 거. 토익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화면을 잠깐 멈추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제가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꼭 집중해 주시라고 만들었는데 매회마다 토익 시험은 새로운 문제가 있고 이미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 새로운 문제, 제 기준으로 저는 지금까지 매회마다 토익 시험은 계속 보고 분석하고 해설 강의를 하고 그래 왔는데 완전 새로운 문제는 딱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놀랍게도 다 나왔던 거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만점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저도 처음 보는 문제인 거죠. 보통 126번 이후에 위치를 해요, 보통. 난이도는 최상의 난이도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래도 오답 중에 3개 중에 다 어렵진 않고요.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출제된 어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2개 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 경험상 답을 뭐가 본인이 골랐어요. 원체 어렵긴 한데 뭐 답을 골랐는데 그게 너무 생소한 것 같아. 이 어휘는 진짜 내가 토익 공부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너무 생소한 것 같다. 그러면 주로 오답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생소한 건 답으로 하지 마세요. 왠지 이게 어려울 것 같은 고득점 어휘 문제니까 내가 생소한 걸 답으로 해야지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한테 어렵고 저한테도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정답률이 낮을수록 점수를 적게 깎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틀려도 사실 괜찮아요. 맞추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오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최대 1분 이상 잡지 말고 일단 건너갔다가 다른 이제 파트 6도 풀고 7도 풀고 막 이러다 보면 머리도 좀 정리가 되고요. 그때 좀 막혔던 게 잘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팁을 드리자면
파트 7 지문을 독해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답이 확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장 마지막에 와서 최종적으로 답을 결정해 주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서 맞출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 상당히 고득점 어휘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동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으면 학생들이 좀 되게 생소해해요. 이 문제는 일단 해석은 다 해봐야 되겠죠. 해석 한번 해보니까 서리나라는 사람이 긍정적인 효과,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것은 스포츠만 했다면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 경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에서 건설이 되는 종합 경기장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그 주제를 서리나가 어떻게 했겠는가? 근데 봤더니 막 되게 좀 생소한 거야. 막 롤업, 유즈업, 워크업, 브로트업. 뭐가 좀 생소하면 일단은 그래도 오답이 다 생소하진 않고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아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익숙한 거 한번 골라볼까요? 롤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 아닐까요? 왠지 이건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얘는 에이 어떻게 주제를 말아 올려? 주제가 무슨 옷도 아닌데 소매도 아닌데 이상함을 좀 느끼고 약간 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used up이라고 있고 woke up, brought up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침에 눈을 땅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wake up이라고 하죠. wake up 하면서 일어나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 그거의 과거 시제 같은데 이거 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는 used up 처음 보는 것 같고 brought up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멈추고 다른 문제 다 푸세요. 파트 7까지 다 풀고 좀 머리도 정리가 되고 그러다가 파트 7 문장에서 우연치 않게 막 이런 표현이 쑥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뭘 다 써버렸어 하면서 유즈업이라는 건 다 쓰는다라는 소리거든. 그런 게 딱 등장하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답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서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는 거.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정말로 진짜 모를 때도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 B도 맞는 것 같고 D도 맞는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 문제 1분 이상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맞추더라도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가 그냥 딱 오는 느낌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 예를 들어서 B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아닌 D를 답으로 하세요.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절대 썼던 거 고치지 말아라.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5개 고치잖아요. 그러면 4개는 다시 틀립니다. 그래서 이 국룰이에요. 절대 고치지 않는 거 가급적이면 처음 했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정답률이 올라간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험도 대박이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토익 어떡하지? 네 여러분 11월 27일 토익 시험에서 꼭 나올 것 같은 문제만 뽑아봤는데요. 시험 전 이 영상을 꼭 한번 더 보고 가세요. 그럼 안녕.